네, 여러분,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, 네, 필 같은 필, 충만한 필, 네, 좀 받으셨을 거라고 보고,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앞에다가 신자를 붙였겠어요. 안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제,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인류가 살았을 때는 어땠냐.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돼요. 아무것도 없었어요, 진짜. 네, 아무것도 없었습니다, 진짜. 제가 두 번 이야기합니다, 똑같은 말을. 태어났는데 집도 없어요.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 집도 없고, 먹을 것도 없고, 어떤 뭐 마트, 뭐 식당, 학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학교를 안 가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먹고 사는 이 생존에 직결되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, 진짜. 배고픈 게 얼마나 네,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여러분, 일단 뭐를 잡으러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사냥을 못 하면 과일이라도 따먹으러 가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. 이제 모아오는 채집도 해야 되고 고기도 잡아야 되고 사냥도 해야 되고. 네. 네, 그래서 이 사냥과 고기 잡이랑 채집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가 항상 달려 있나요? 아니죠. 그러니까 따먹고 나면 없어져요. 열매가 맺는 시기는 1년에 언제가 정해져 있어요. 여러분은 마트에 가면 항상 과일이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과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네, 어떤 건 봄에 나는 거, 어떤 거는 여름에 나는 거 이런 게 정해져 있고 그 나무가 자라는 내지는 그 식물이 자라는 어떤 기후에 따라서 항상 어떤 열매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러면 사과를 만약에 다 따먹었어. 그럼 사과가 열릴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돼요. 네. 그러면 그동안 사냥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냥이 안 잡혀요, 뜻대로. 표범하고 사자그는 배 터져 죽게. 맨날 사냥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면. 아니라니까, 그게. 안 돼요. 사냥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매번 자기 마음대로 잡히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심지어 강에 있는 물고기 만약에 전부 다 잡아먹으면 알에서 깨어나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래서 그러면 과일도 안 열리고 고기도 안 잡히고 사냥도 안 되면 죽어야 됩니까?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앞서서 그 인류의 호모 에렉투스가 세계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다 하다 보면 그 안에 자원이랑 먹을 게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면 이 이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를 논하기 전에 이 시기에 제가 아까도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시대는 지능이 거의 원숭이 수준이라고요. 여러분, 집을 짓는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. 이미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와닿아요. 일반 집. 이렇게 생겼잖아요. 유치원생들 보면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. 집. 그러면 이 지붕이라는 무게가 여러분 지붕을 만약에 사람 위에 바로 지붕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? 깔려 죽죠. 그럼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기둥을 세워야 돼요. 그럼 이 기둥이라는 거는 어떻게 세우냐면 집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을 잔뜩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사람 누울 공간이 없잖아요. 그러면 기둥 때문에. 네, 기둥 뒤에 공간 있다 이런 거. 그 그게 안 돼서 기둥은 최소한으로 세워야지 사람이 그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라고요. 네, 뭐 요 정도 기둥 지붕까지 지웠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그래서 기둥은 최소한으로 채우면서 이제 지붕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 그 면적의 무게 중심을 알아야 돼요. 어디를 지지를 했을 때 이놈이 안 넘어지고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 자빠지고 서 있을 수 있는가를 하려면 수학을 해야 되는데 원숭이들이 수학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. 이 시기는. 그래서 이미 지어진 집인 동굴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막 지은 집, 동굴이 없는 강가나 평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. 그래서 이제 하루는 구석기인이 동굴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난 매머드 한 마리 진짜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매머드를 동굴벽에 그리기 시작하는 그게 동굴벽화예요. 딴 거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어떤 원했던 것
그다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완전 진짜 딴 세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동굴벽화에 보면 그 시기에 살았던 어떤 그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동굴벽화가 돼서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오는 겁니다. 그러면 동굴벽화를 굳이 우리가 왜 시험에 이걸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 사자가 살찐 사슴 한 마리 먹고 싶다고 해서 사슴 그림을 그리진 않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동물과 구분되는 인류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. 네. 만약에 다 개도 그리고 사자도 그리고 표범도 그릴 것 같으면 우리 이거 배울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조각품 같은 거.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. 그 뚱뚱한 아줌마처럼 생긴 모양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그걸 발해왔다라는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과 사고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, 그렇게 있는 거예요. 그럼 시대적으로 그 예술의 어떤 역사도 있겠죠.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먹는 것만 이렇게 잘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예술 대상에서 점점 이제 뭔가 정신 세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, 인간들이. 그래서 그 이런 구석기 시대에 집도 하나 못 짓는, 네, 먹는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에 비해서 신석기에 넘어오면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